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좀 이제 요거는 가볍다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겁다면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엔터 쪽에서 좀 달아볼까요? 엔터 쪽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연이어 좀 뭐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이제 박송 씨 사건도 좀 있었고. 형제 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그 온라인 매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유튜브죠,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에서 박송 씨의 이제 사생활을 막 폭로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사생활에 관련된 뭐 범죄한 것도 아닌 거를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 보기 싫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고 있었던 그 서예지 씨가 이제 파문의 당사자로 떠올라서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고, 그 안에서 무슨 연인 관계에 있었던 남자 배우를 뭐 가스라이팅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주 충격적인 뭐 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DJ DOC 뭐 거기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연예계 뉴스들이 아무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긴 했는데, 뭐 거기서 우리가 같이 뭐 얘기해보고 할 만한 것은 크게는 없을 것 같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얘기해볼 만한가 싶기도 하다가도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일단은 뭐 다음 달 후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때 가서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거보다 좀 의미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소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그래요. 자발적 비혼모죠. 비혼모. 미혼모하고는 또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게 용어를 쓰는데,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기를 원하는 경우를 말해요. 비혼모, 비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제 비혼모는 이게 불법 영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비혼부는 좀 애매해져요. 이게 대리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또. 대리모. 네. 돈을 주고 내 알을 낳아도를 하는 거지, 이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험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워서 인공수정 같은 걸 통해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건데, 이 경우는 좀 이제 이게 법망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 더 있고요. 비혼모는요, 예전에 방송인 그 허수경 씨라고 있어요. 유명한 방송인이었는데요. 지금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봤더니만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또 뭐 재혼도 하고 뭐 그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또 얻기도 하고 그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사유리라는 이 예능인이 있는데 일본인이죠. 원래 일본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 보면은 엉뚱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였는데, 이분이 자기 소신이나 이런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방 하러 가놓고도 음식 먹고 맛이 별론데요 막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너무 솔직한 캐릭터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뭐 밉지 않은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 비혼모가 됐고, 이 자발적 비혼모인데 이 정자 제공자가 또 서양인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독특하게 이 선택을 그렇게 한 건 뭐 개인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이슈가 또 이제 쏟아졌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게 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것도 막 어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혼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단일한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많이 바뀌어져 가나 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마침 KBS의 예능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우리가 달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각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이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니냐.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혼을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가뜩이나 결혼 안 하겠다고 애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거를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런 것들 걸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 반대 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이 있다는데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것까지가 개인적 선택이니까 그거야 뭐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KBS가 공개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방영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개인의 선택을 뭐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이게 권장돼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고 우리 시청료 걷어가지고 시청료 징수해서 운영하는 KBS가 이런 거를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이렇게 내보내야 되냐라는 항의고요. 심지어 이제 온라인 항의도 이어지는 와중에 KBS 사옥앞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관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는 좀 논쟁적이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기는 좀 이제 어려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제도 중에 이제 혼인제도라고 결혼제도가 있고 가족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져야 함이 마땅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은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천부인권과 사회계약설에 두고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개인주의가 밑바탕에 깔리고 개인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인의 천부인권을 지켜주라고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활용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설립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개인의 사적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도 어디까지 타인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혼인제도 같은 걸 그러면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혼인 같은 거에도 개입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냐. 글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 비혼모나 비혼부나 뭐가 됐건 미혼모 미혼부가 됐건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겠죠. 이제 그 경우들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무슨 그죠? 요게 배제돼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같이 녹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데 이제 뭐 서양 사회는 더 훨씬 더 이전부터 이런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어디까지 갔냐? 사적 영역에 대한 간섭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다 존중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아예 결혼했냐라는 질문 자체를 이제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결혼하셨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파트너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잖아요. 파트너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요, 꼭 결혼이라는 테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에 이 대통령을 지낸 분도, 프랑스의 대통령을 지낸 분도 자기의 정치적 동지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4명을 낳았던 이런 전력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프랑스에서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대통령이 자기 애인을 또 이제 바꿔가면서 궁 안에 다른 사람을 재임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들이기도 하고, 물론 뭐 프랑스가 정답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여기는 이제 가 있죠.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좀 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더 완고한 편이죠. 사실은 보면은 유럽보다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또 이제 국민 전체의 입장이나 또 여론 같은 것들을 또 감안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 대다수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다면 KBS 이야 여기는 좀 상업적 방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결정했을 때에는 다양한 걸 보여주고 다양한 그 소비자들의 취향을 또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론이 진짜 안 좋았다면 아마 이런 기획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 이렇게 걱정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있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거 슈돌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건 되게 지엽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네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인물 용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데믹 이렇게 했는데요. 소비와 세계적 대유행의 합성어로서 코로나19 시대의 과잉 소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 우리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답답함 이런 것들을요 안에서 푸는 거죠. 안에서 집안에서의 생활이 들면서 소비를 통해 갖고 욕구를 대신 충족하고 있다. 나가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여행도 좀 막 자유롭게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과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스팬데믹이라는 용어로 거듭났다고 하고요. 앰비슈머, 양면성과 소비자의 합성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앰비슈머.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이 고가품과 저가품에 상반된 소비 행태를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에는 소비를 아끼지 않는 대신에 우선순위에 없는 것에는 최대한 돈을 아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돈 쓸 여력이, 이게 뭐 지금 불황기 같은 때는 이 돈 쓸 여력이 아주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요. 돈을 많이 써도 될 분야와 돈을 좀 절약하고 싶은 분야를 나눠서 내가 이 분야에는 아낌없이 쓰겠다 하는 것엔 쓰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꼼꼼히 살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난 가방을 사서 그때 행복감이 커요 이런 사람은 뭐 가방 사는 것에서는 좀 안 아끼는데 나머지는 막 철저히 이렇게 계산해서 아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차로 막 스트레스 풀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요, 막 돈을 모으더니,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에서 진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 빚 다 갚아주고 막 이랬는데 나를 위해서 살질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막 이제 그 돈을 막 모으더니, 목표를 정해서 모으더니 막 외제차 막 멋있는 외제차를 하나 탁 해가지고 탁 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막 뭐라고도 하죠. 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고작 차에다 쓰냐.
차는 소모품인데 너 이러지 말고 돈 모아갖고 빨리 장가도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그냥 묻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을 달래주는 수단인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또 옆에서 그건 옳고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본인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이제 MB 슈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말이 옛날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경험에다가는 돈을 아끼지 말되 물질에다가는 돈을 좀 아끼는 게 어떠냐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취미가 뭐 여행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거 잘 못하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데다가는 남들만큼은 못 써도 내 바운다리 안에서는 그래도 좀 이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 버겁더라도 그래 이거는 나의 경험을 쌓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막 어디 가서 공연 보고 이러는 거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지만 저 뒤에 저기 3층 자리에 쪼그리고라도 보고 싶은 공연은 좀 보자. 영화 보는 것보다 몇 배 그런 자리라도 몇 배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거를 해보니까 뭐 또 삶의 활력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야가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또 이제 그거랑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또 이제 각자 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MB 슈머라는 개념 한번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마이너스 소득세. 이거 볼까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요. 이 수준에 미달한 사람에게는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조세제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니까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죠. 이게 플러스 소득세죠. 그런데 이 수준에 미달한 사람에게는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른바 음해소득세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이 미국의 이 밀턴 프리드만은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아버지격인 분이에요. 시카고 학파라고 하잖아요. 시카고 학파? 시카고 학파라고 하고 경제학에서 보면은요. 이분은 있잖아요. 케인스식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분이죠.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정부가 이를테면 호경기 불경기 때 경기 조절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쪽으로 간접적이고 시장 유인적인 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이걸 제시했대요. 그럼 이거 우파인데 우파가 이런 걸 제시했을 때는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다른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없애고 통합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다른 이제 복지제도들을 좀 줄이면서 심플하게 가자. 행정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정부의 개입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가는 게 어때? 그리고 노동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것도 되잖아요. 우파의 마인드에서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에서 빈곤층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을 소득세 구조와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극대화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것도 봐두시고 우리 유사하게요. 이게 이제 EITC 근로장려세제라 그래가지고 소득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소득이 너무 부족하면 소득세에다가 정부가 돈을 보태서 실제로 줘요. 근로장려세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이너스 소득세까지는 아니지만 근로장려세제라 그래서 생산적 복지죠.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에 부합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시 코로나가 확산 기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또 우리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또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또 잘 매진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